신돈 집권 4년째인 1368년 1월에 원의 사신이 당도합니다. 명군을 방비하라고 알리는 게 방문 목적입니다. 드디어 주원장이 남경을 수도로 하는 명을 건국했습니다. 남경은 지금의 난징을 말합니다. 아직은 원이 고려의 상국입니다. 그러나 주원장이 상국 노릇을 하려고 든다면 고려 조정은 골치가 아파집니다. 21회에서 좌주와 문생 제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민왕은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없앱니다. 그리고 4월에 친히 과거를 주관해서 7명의 급제자를 뽑습니다. 작년의 성균관 중수에 이은 일종의 교육개혁입니다. 공민왕과 신돈의 사이는 여전히 돈독해서 왕이 신돈의 집에 가는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5월 6일은 공민왕의 생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공민왕은 성녀 3,000명을 왕륜사에 모아 반성 행사를 벌였습니다. 반성은 성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성녀들을 먹이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변덕을 부려 고려 백성들의 등골이 빠지게 합니다. 왕륜사에서 지금 영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민왕이 보기에 왕륜사의 영전불당이 성녀 3,000명을 수용하기에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장소를 옮겨서 짓도록 명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소가 죽고 다쳐가면서 2년간 뼈 빠지도록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다시 시작해야 하니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에도 공민왕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은 원망만 할 뿐 그 역할 도리가 없습니다. 새로 지을 영전은 성균관 근처였습니다. 기록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숭인문 밖에서 주춧돌을 잘라 마암까지 운반하였는데 그 크기가 집채만 하였고 끄는 소리와 사람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장정들을 징발하여 제목들을 수로로 실어 왔는데 눌리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온 나라가 괴롭고 피곤해졌으나 감히 왕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 왕이 원의 도목수 원세를 제주에서 불러와 영전을 세우게 하니 원세가 제상들에게 말하기를 원의 황제가 토목공사 일으키기를 좋아하였다가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려가 비록 크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민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제상께서는 왕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제상들이 감히 왕에게 아뢰지 못하였다. 원나라 목수의 말처럼 신하들이 나서서 말려야 합니다. 그러나 선뜻 나서는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공민왕에게 서로 찍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민왕에게 찍히는 순간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걸 지금까지 경험으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유모가 먼저 나섰습니다. 공민왕이 정비의 궁에 행차했을 때입니다. 그곳의 유모가 한창 농사철에 가뭄까지 심하므로 영전공사를 중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격분한 공민왕에게 바로 쫓겨납니다. 결국 시중유탁이 나섰습니다. 그가 안극인과 정사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탁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공사 중지를 간해야 한다고 하니까 두 사람도 따릅니다. 안극인은 정비의 아버지이고 정사도는 최영을 변호한 일로 쫓겨났다가 다시 복직되어 있었습니다. 유탁 등이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글을 공민왕에게 올립니다. 공민왕은 대로하며 유탁과 정사도를 옥에 가둡니다. 안극인은 장인이라 집에 돌아가게 하고서는 출입을 금지하게 합니다. 그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대의 아버지가 미웠어요 라고 하며 공민왕이 정비마저 친정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전공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은 겁니다.
공민왕은 유탁을 대신해 이춘부를 시중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허물까지 끌어내며 유탁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민왕의 어머니인 명덕태후가 재상들이 바른 말을 했을 뿐 죄가 없다고 하며 말렸습니다. 공민왕은 듣지 않습니다. 이색도 유탁의 변호에 나섰다가 감옥으로 갑니다. 이색은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용서를 호소합니다. 완강하던 공민왕이 마침내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모두 석방되고 정비도 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유탁은 여기서 찍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 공민왕에게 일단 찍혔다고 하면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고 보시죠. 더는 공사에 대해 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의 확고한 태도를 확인한 이상 모두 침묵을 지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 잘릴 염려가 없는 명덕태후 홀로 공사를 그만두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녀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신진 사대부들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차게 신돈을 비판한 이존호의 기세도 공민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영전공사장이 성균관에서 가깝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몰골이 신진들의 눈에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려의 미래를 짊어질 신진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의 대표격인 이색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돈이라고 큰 소리 낼 처지가 아닙니다.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그를 임금 아래 고려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어찌 감히 그가 공민왕을 말리겠습니까? 사실 신돈에겐 침묵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왕이 할 일이 없으면 그가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남아 도는 공민왕이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간섭할 경우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왕이 영전공사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신도는 더욱 자유롭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영전공사로 고려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대륙에 새로운 주인이 들었었습니다. 명나라 초대 황제인 홍무제 주원장이 8월에 원의 수도 북경에 입성했습니다. 그동안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원이 마침내 무너지고 한족이 다시 중국을 차지한 것입니다. 명은 원을 몰아내고도 당장은 남경을 계속 수도로 합니다. 그러다가 영락제가 자금성을 완공하는 1421년에 북경으로 천도합니다. 홍무제에게 쫓겨난 원순제는 만리장성 이북의 상도로 도망쳐 북원을 세웁니다. 고려조정은 9월에 원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책회의를 엽니다. 갑론을박 끝에 양면 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공민왕은 장자온을 홍무제에게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북원에서 오는 사신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난을 서북면 도체찰사로 삼아 국경 지역의 방비에도 신경을 씁니다. 다급해진 북원에서 잇따라 사신을 보내어 함께 명군을 격퇴하자고 고려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 사신들을 적당하게 구슬려 넘겨 발을 뺍니다. 현명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홍무제가 비록 대륙의 새 주인이 되었지만 만리장성 이북에서 원이 호시탐탐 북경 수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려로서는 어느 한편을 들 수 없습니다. 요동의 나하추 역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요동은 아직 명의 세력권이 아닙니다. 만리장성 이남에서는 명, 나하추, 고려가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명은 나하추가 버티고 있는 한 함부로 북원에 덤벼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도 제 맘대로 요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1368년 후반기에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고려 국내에서는 영전공사로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신돈 암살 기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월의 기록입니다. 신돈이 전밀직 부사 김정, 김흥조,
조사공, 유사의 등을 죽였다. 처음에 김정등이 김재안, 김구보, 이월림, 윤휘종 등과 신돈을 주살할 것을 모의하였다. 조사공이 친하게 지내던 전 홍주 목사 정휘에게 모의를 누설하여 중략합니다. 이에 명하여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모두 장형을 가하여 외지로 유배 보내었는데 신돈이 뒤쫓아 사람을 보내어 길에서 모두 목을 졸라 죽였다. 김재안은 김구용의 동생으로 20대의 앞길이 창창한 신진입니다. 신진이고 구세력이고 할 것 없이 신돈의 저항 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신돈을 제거하려고 하는 기득권층의 노력이 계속되어 그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갑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